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4일이고 토요일이네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WBC 야구를 좀 보다 보니까 참 열받네요. 뭐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런 게 실력의 차이고 시스템의 차이네요. 우리나라가 메이저리그 가서 어쩌니 저쩌니 한국 프로야구 어쩌니 저쩌니 해봐야 실력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실력을 만드는 건 저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죠. 안 되는 걸 저걸 잘 고쳐서 또 잘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거를 하려면 밑바닥보다 시스템을 고쳐요. 이건 참 더럽네요. 좀 상쾌하게 좀 시작하려고 했더니 텐션이 확 떨어지네. 베트남 사람들은 야구를 잘 안 합니다. 베트남에 와서 제가 여기 와서 야구하는 걸 못 봤어요. 간단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어제 두 분이 또 프로필을 전달하셨고, 한 분은 이제 여성분이 꽤 오래된 여성분이어가지고 물어봤더니만 여성분이 지금 외국에 일하러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분을 추천을 드렸는데 좀 생각을 해보겠다. 당연히 그거는 생각해 보시면 되고, 한 분은 지난번에 아무 대답 없으시더니만 갑자기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상 통화를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약속은 잡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음 주도 화상 통화 때문에 좀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자 서류 준비해주는 신부들이 몇 명이 있고, 비자 서류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보겠네요. 조금 전에 제가 베트남에 여기는 야구하시는 분이 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축구입니다. 네, 축구가 아주 인기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고 있는 여기도 축구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여기 아마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녁에 동네 클럽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축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축구가 가장 인기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박상수 감독부터 해서 김상식 감독까지 하면서 베트남 축구가 상당히 올라왔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배드민턴, 그 다음에 배구, 이런 스포츠들은 다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스포츠들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좀 재밌게 본 거는 따가우라고 우리나라 제기차기거든요. 여기 지금 아파트 밑에도 맨날 넘어서 하는 사람들이 맨날 차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베트남 제기라고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다른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기는 이제 놀이에 가깝다면 베트남 제기는 운동에 가까워요. 아주 잘 찹니다. 그리고 힘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포츠처럼 그렇게 발전이 돼요. 그리고 또 보면 장기는 우리나라 장기보다는 중국 장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장기가 좀 다른 거죠. 우리나라 장기가 우리나라에서 원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왔겠죠. 그래서 베트남 장기는 중국하고 간단하게 길거리에서 이제 두시는 분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많이들 보실 거예요. 남자들 우통 가재 끼고 이렇게 두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강이 있는 게 달라요. 저도 자세한 룰은 제가 그걸 공부한 건 아니니까 그게 제일 다르다. 그리고 가는 길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런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야기. 저는 원래 성격이 제가 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T고 저는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을 잘 안 믿고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을 할 때도 저는 근데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럼 사람을 안 믿고 뭘 믿냐고 그러지만 저는 시스템을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렇게 60 넘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면 그렇고 크게 제가 망해보고 다시 재기할 때도 이 사람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재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가끔 가다가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뭐 저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겠죠. 아우 저는 사장님 믿습니다. 뭐 이회사 믿습니다 하시는데 그 말 자체도 저는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한테도 얘기하고 믿지 마시고 따져보시고 본인이 정확하게 원하는 바에 맞으시면 하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보통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래 달콤한 뭐 남이 듣기 좋게 달콤한 말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제대로 파악을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이제 립 서비스죠. 우리나라 사람, 제가 이렇게 뭐 외국에서 저는 뭐 오래 살고 또 뭐 여러 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립서비스 잘하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 립서비스라고 잘 모르죠. 뭐 쉽게 말하면 뭐 밥 먹었냐? 밥 먹자. 다음에 뭐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립서비스. 사실 뭐 그 사람 만나서 밥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말인 거죠. 이게 국제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전에 보면 뭐 790만원, 900만원, 지금이야 이제 그러신 분들이 없지만, 뭐 또 지금은 또 뭐 1200만원, 1300만원, 뭐 15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파악하기로 3500만원짜리가 업체 비용만 3,500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업체 비용입니다. 그 위에 추가로 뭐 3,500 들어가면 그러면 다 끝나냐? 그러면 뭐 좀 비싸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거기서도 개인적인 비용은 들어갑니다. 뭐 그런 3,500이면 개인적인 비용까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최소 한 4,500에서 5,000원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은 그럼 많이 뭐 미쳤다고 4,500씩 들고 하냐고 그러지만 그건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시지 거기를 하시는 분들은 또 계십니다. 그분들은 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뭐 비싼 만큼 뭐 자기가 맞는 배우나 신부들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시고 하시는 거죠. 근데 뭐 배우가 좋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뭐 4,500만원, 5,000만원 받으면 뭐 별 3개짜리 호텔이 아니라 별 5개짜리 호텔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거 다 두드려 뽑아야 돈 100만원도 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뭐 여자가 좋을 것이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그 회사에서 뭐 여기 지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사에 직원을 파견을 해서 그 직원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사장입니다. 내가 사장인데 한국에 내가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베트남 국제결혼을 열심히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베트남 지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내가 베트남에 15일, 한국에 15일 해가지고는 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제가 봐서는 제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안 돼요. 왜냐? 그럼 이쪽 저쪽도 사무실 개판이 되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뭐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뭐 지사가 있으면 그 지사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사장이 이제 관리를 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지사장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지사장을 시켰어. 그래서 뭐 월급도 뭐 그래도 외국에 나간 지사장이니까 뭐 한 500만 원 주고 뭐 집도 마련해주고 차도 마련해주고 했어요. 그걸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과 없어요. 그 지사장 나가 있는 사람만 그냥 뭐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따뜻하게 놀고 오면 되죠. 네, 그런 게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 베트남 결혼 이야기인가? 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그 북쪽에 있어요. 원래는 그 사람이 광민인가 아마 제일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광민에 했을 때 괜찮았었어요. 그렇으니까 저도 소문을 그 광민 여기서 엄청 떨어졌는데 소문을 들었죠. 자, 나름 열심히 하신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제 한국에 꽤 유명한 이제 카페가 있어요. 그 결혼자들 그건 업자 카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운영하는 카페였는데 그 카페를 돈을 주고 인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 저도 그 카페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는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베트남 아내하고 살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카페였는데 그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이제 그게 결혼 카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그때도 좀 시끄러웠어요, 그 카페. 그래서 뭐 탈퇴하고 뭐 방치도 당하고 뭐 이런 데였는데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이퐁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제 거기 회원이 그래도 꽤 많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자기가 카페를 운영하면 이제 하이퐁 이제 왜냐하면 광민이나 이런 지역은 신부들 숫자가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뭐 한 두세 명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넘어가면 신부들을 못 찾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계속 이제 신부들은 이제 뭐 좀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하이퐁으로 이제 옮겨서 이제 영업을 하더라고요. 뭐 그러다가 나중에 좀 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건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건터에 뭐 지사장이라는 사람을 건터에 이제 뭐 지사죠. 지사장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뭐 그걸 관리하는 한국 사람하고 그 사람이 결혼한 이제 부인을 이제 건터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무조건 건터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 저희 이제 카페에다 그런 말을 썼어요. 길면 3개월이고 길면 6개월이고 짧으면 3개월 건다. 그 안에 아마 그 지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둘이 싸워서 그만둘 거다 그랬는데 정확했어요. 너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베트남에서 이 일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있던 사람을 불러들여가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제 월급을 꽤 줬다고 생각을 하겠죠. 정확하게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지사장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 더운 날에 그것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와이프를, 어차피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니까. 그럼 한 사람 월급 주고 둘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장이라고 합시다. 말이 입이 안 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좋은 월급이 아니죠. 그리고 뭐, 거기 이제 주거, 이제, 거주를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거기 거주가 아니라 이제 거기 이제 신랑들도 이제 오면 그 집에 자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오롯이 자기를 위한 이제 거주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사장이라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또 그거는 이제 거기 오는 신랑은 이제 자기가 또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얼마 입금시키는지 이런 거는 뭐 얼마 안 가서 다 알잖아요.
결국은 둘이 싸워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서 뭐 그 사람이 뭐 거기서 뭐 다른 일을 한다 어쩐다 그러다가 또 여기 회사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이제 그 주재원으로 이제 보냈겠죠. 그 사람도 결국은 또 얼마인가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사장도 잘못했지만 그 주재원도 잘하는 건 없겠죠. 그런 거를. 물론 그 주재원에 오는 사람이, 나는 한 두세 달만 이거 일 배워서 그냥 나는 내가 독립하려다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시스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도록 그 양반이 베트남에 있으면서도 북쪽에 있고 여기 남쪽에 와서 이걸 못할 정도예요. 그럼 남쪽에 오면 북쪽이 개판되는 거, 북쪽에 있으면 남쪽이 개판되는 거야. 근데 이걸 한국에 뭐 이거를 그렇게 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일이 되냐 하면 주재원이나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있는 한국에 있는 그 어떤 회사도요. 한국에 있는 회사하고 베트남에 있는 회사하고 각기 다르지. 이걸 한 사람이 컨트롤 타워가 있고 한 사람이 여기 월급 주고 여기 월급 주고 이렇게 데리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각기 사장이 달라요. 그게 뭐 바깥으로야 뭐 베트남에 뭐 지사장이다 뭐 이사다 진행실장이다 말이야 그렇게 따라 붙이지만 그 사람이 베트남 사장이에요. 왜냐 이 사람은 한국에서 월급 받는 게 아니니까 한국에서 손님을 보내면 그 손님으로 인해서 자기하고 그 사람하고의 계약 관계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뭐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러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책임의 문제가 생길 때는 문제가 생긴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사장한테 뭐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신랑들이 재판을 건다. 그럼 한국에 있는 사장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베트남 지사장이 일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지사장하고 그 사장하고 뭐 근로계약서를 맺어가지고 어쩌고 했으면은 이 사장이 한국에 있는 사장이 100% 책임져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라이센스 업무 협약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베트남 지사는 베트남 사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들이 중국 공중에 붕 떠버린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지금 현재 베트남 에이전시와의 구조예요. 그럼 뭐 당신은 뭐 별 거 있냐? 저는 다르죠. 저는 한국에 라이센스가 없고 저기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저는 뭐 한국에서 일이 일어났던 여기서 일이 일어났던 책임은 100% 제가 지는 거예요. 당연히 수익도 제가 다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시스템들이 뭐가 있냐면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저는 사람을 믿지 않고 있어요. 저는 뭐 나이가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저는 뭐 그 박근혜 그 양반도 박근혜 할 때 내가 투표를 했나 안 했나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때도 저는 안 믿었는 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가 뭐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자식이 있어서 자식한테 뭘 뭐 남겨줘야 되고 물러줘야 될 일이 없으니까 깨끗하게 잘할 거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 그게 뭐냐? 시스템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놨습니까? 그럼 그 위에 뭐 문재인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저는 우리나라 제가 여기 베트남에 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 못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못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주 못 삽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유겠죠. 저는 똑같아요,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뭐 우리나라가 전두환 씨가 어떻고 노태우 씨가 어떻고 김영삼이가 어떻고 김대중이가 어떻고 뭐 솔직한 얘기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이 지가 잘해가지고 뭐 지가 잘내가지고 뭐 해놓은 거 있습니까? 다 그때 과실을 따먹는 거예요. 그 밑에 그 다음 이후에 대통령은요, 김영삼 씨도 마찬가지고 김대중 씨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잘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민주화를 뭐 이루었다? 그게 이제 지금 세대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그 민주화라는 거를 해서 우리가 나아진 점이 뭐가 있는데? 뭐 이렇게 대통령 욕을 할 수 있고 뭐 그게 나아졌다? 그럼 박정희 씨 때는 박정희 씨 욕한 사람 없습니까? 정말 시스템이 무너져. 그 다음에 시스템이 없어요. 시스템이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이런 거죠. 박정희든 이재명 씨든 뭐 이재명 대통령이든 그 양반이 똑똑하게 뭐 한국에서 일 잘한다 그러니까 저야 뭐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이니까 아직 잘 그런 걸 피부로는 못 느끼겠어요. 일 잘한다니까 일 잘하겠죠. 그럼 그거는 대통령 개인이 잘난 거잖아. 나라가 잘난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장관들이 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대통령 개인이 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 대통령이 뭐 5년, 10년, 20년 계속 합니까? 그럼 또 이제 독재로 가겠죠. 그럼 저는 만약에 저한테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기회가 저는 주어졌다면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을. 시스템이라는 거는 내가 있든 없든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작은 저희 같은 회사도요, 제가 있고 없고에 만약에 사무실에서 제가 한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뭐 어디 뭐 여행을 간다? 제가 이런 한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은 이제 아침부터 저한테 이제 업무 보고들을 하거든요. 저는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합니다. 기숙사에 가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심지어는 신부님이 집에 가 있으면 집에 가 있을 때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한테 어디에 있고 누구하고 있다는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회사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보고이고 거짓 보고일 수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얘들이 뭐 지가 뭐 알겠어 하다가 알면은 이제 왔다고 하겠죠. 이거를 뭐 단순간에 한두 달 뭐 이렇게 딱 만들어내서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직원들을 잘 자르지를 않아요. 뭐 가끔 가다가 이제 한국에 나가 있는 신부님들이 제가 왜 사람을 앞에 믿지 않는다 그러냐면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신부님이 우리 회사에서 어떤 남자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그 남자분하고 문제가 생겨서 헤어졌어요. 그런데도 제가 봐서는 이게 신부님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계속 공부를 시키고 다른 남성을 소개를 해서 한국에 가서 잘 살아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신부님이 우리 회사 욕을 그렇게 합니다. 회사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 이제 관리하는 우리 베트남 애를 그렇게 미워하고 욕을 해요. 저한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한테는 걸리니까요. 이제 보죠. 그럼 제가 이제 뭐 안 되는 베트남어지만 이렇게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그 신랑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신부님이 이런저런 거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러는데 올려도 상관없다. 하지만 이렇게 할 시간에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뭐 어떤 여성분은 이제 뭐 장문의 사각을 또 오고 아니면 약간 뭐 싸워가지고 뭐 좀 그래서 이랬다는지 그것도 오고 합니다.
제가 신랑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부님들이 한국에 나가면요, 이 회사 좋은 회사다라고 하는 신부는 열에 한 명도 안 돼요. 그냥 나머지 한 5명은 회사에 대해서 별반 얘기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나머지 한 서너 명은 회사 욕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욕하는 게 뭐냐, 뭐 신랑이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안 전해줬다든가, 내가 이 신랑이 싫었는데 억지로 뭐 그 신랑을 만나러 갔다든가, 나는 이 사람이 싫었는데 회사에서 협박을 내가 그 사람하고 뭐 데이트를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사람에 대한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지, 메신저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걸 하는 거죠. 그것도 내가 보면은 70% 80%가 말도 안 되는 일. 왜냐, 그 언니가 자기를 차별했다, 뭐 그 다른 사람은 청소를 요만큼 하라 했는데 자기한테 이만큼 하라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청소를 하고 청소 구역을 나누고 이런 거는 다 우리 회사에 기본적으로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대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대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각 구역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기숙사를 관리하는 이제 팀장한테 보내면 그 팀장이 저한테 보냅니다. 오늘 청소 이렇게 하고, 오늘 청소가 빠지는 사람은 누구누구고 왜 청소를 빠졌는지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들 입장에서는 어제도 어떤 분이, 한 분이 그 비자를 신청하러 갔었는데, 신부님이 이제 비자 신청하고, 이제 저는 비자 신청하고 이제 했으니까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기숙사로 와서 공부를 좀 하는 게 어떻겠냐, 나가기 전까지. 이러니까 끝달같이 자기 이제 신랑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뭐 신랑이 이제 신부가 뭐 이제 한 달 한 보름인가 남았으니까 집에서 뭐 안 봐도 미래예요. 뭐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 신랑한테. 신부가 기숙사에 오든 안 오든 것까지 지금 뭐 비자를 접수한 상황에서 내가 오라고 뭐라 할 수는 없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회사에다가 얘기하지 말아줘요. 그럼 어떤 신랑님들은 아이 뭐 설마 설마 사람 제가 사람을 안 믿는다. 그 신부도 그 신랑을 만나게 해줬다고 얼마나 사장님 고맙습니다라고 했던 신부인데, 근데 이제 만났잖아요. 한국에 나갔잖아요. 어디 회사가 내하고 상관이 있냐 이거죠. 신랑분도 똑같잖아요. 신랑분들이 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저하고 뭐 상담하신 분도 있고 뭐 하시는데요. 신랑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신랑분들이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아니 사장님은 26년이나 이 일을 하셨고 결혼시킨 신분이 뭐 2,000상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신랑들이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뭐 사장님을 누가 욕을 하고 막 이러면은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고 막 이렇게 좀 쉴드를 치지 않냐고 그러시는데, 좀 그러죠.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예? 아, 내가 공짜로 해줬으면 또 섭섭할 수 있겠는데, 저도 돈 받고 한 일이에요. 저도 돈 받고 한 일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주고 해서 잘 살고 못 살고는 두 사람이서 알아서 할 문제지, 그거를 뭐 내가 결혼시키고 내가 소개시켰다고 해서 뭐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자기가 처음에 했을 때와 지금이 내가 똑같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게 회사다 보니까 또 영업, 어떤 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사장님은 옛날에는 2,500만 원을 받으시더니만 또 1,500을 받고 700을 받고 하시더만 다시 1,200으로 돌아가셨냐고. 그런 얘기 하세요. 전 안 합니다, 그냥. 아, 예, 죄송합니다.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경쟁 상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사실은 그런데 뭐 어쩌게.
제가 1200을 받고 100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2000을 받고 2500을 받으면 저도 요걸 얻어먹어도 당연하죠. 요거 얻어먹어도 할 말이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00만원이라 걔가 1000만원을 받는 건데 뭐 그러면 그게 싸다 말다가 무슨 상관? 그 사기 받을지 말지를 제가 결정하는 거고 제가 결정한 돈에 대해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없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회사에서 가장 싸게 진행하시는 분이 지금 500만원 주고 진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운이 좋은 거고 그분이 뭐 저를 믿었던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진행을 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500만원 준다고 해서 500만원짜리 신부를 소개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럴 수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제가 10년 동안 안 바뀐 게 뭐냐, 오늘 와서 내일 결혼 안 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제 그런 거를 뭐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제 뭐 자기가 뭐 상황이 이렇다 뭐 이렇다 이렇다 막 얘기를 하죠. 그럼 저는 그래요. 진행을 안 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하시고 싶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전혀 책임 없다고 각서 하나 써서 보내십시오. 그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그렇게 각서 안 쓰시죠. 그렇게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시스템이냐 그냥 진행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거는요 자기가 하는 일은 어렵잖아요. 남이 하는 일은 쉬워.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직업이 제가 그 인테리어 도배사예요. 인테리어 도배하고 필름하던 게 제 직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이제 보통의 이제 집을 살다가 도배를 하면 짐을 꺼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힘들잖아요. 그 뻥 뚫린 그냥 이제 신축 아파트에서 뭐 도배하는 게 뭐 그래 힘들겠냐? 당연히 짐이 있는 아파트보다는 힘이 안 듭니다. 대신에 많이 해야 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2인 1조 아니면 거실 같은 거는 이제 3인 1조로 들어가서 이제 천장을 이제 우리는 천장을 친다 그러는데 천장을 쳐서 내려오거든요. 천장 치고 벽 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천장 치는 날은 저기 25층이든 30층이든 거기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천장만 쭉쭉 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3명이 들어가서 한 사람은 밀고 뭐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이제 뒤에서 이제 정리하고 뭐 이러는데 3인 1조로 하면은 천장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마 하루에 뭐 많이 해봐야 한 2개 3개 하기 천만 원. 하루에 10몇 개씩 합니다.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현장에서 말하는 기술자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장식점에서 이제 말하는 그 A급 기술자를 이제 소콜이라 그러는데 그 기술자들하고 그 기술자하고요 하루 일당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여기 훨씬 더 많이 받죠. 그럼 아파트에서는 뭐 지금은 뭐 좀 많이 올랐다고 뭐 누가 그렇다만 그건 제가 뭐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 당시에 이제 뭐 한 8만원, 뭐 7만 5천원, 8만원 이게 최고 기술자들이거든요. 8만원, 5만원, 이제 그 제일 시다가 이제 3만원 이렇게 받으면은요. 요렇게 3명이 한 팀을 맞춰요. 그럼 그 옆에 글도 똑같이 그런 이제 뭐 초자, 이제 중자, 뭐 그 다음에 상급 기술자 이렇게 한 팀을 맞춰요. 똑같이 저녁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이제 우마 들고 이제 물통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 땅이에요. 그러고 나면 점심 이제 뭐 12시에 먹나면 11시 한 반에 내려와서 연장 풀고 뭐 씻고 이제 한바로 가는 거죠. 11시 반까지 쭉 그냥 일을 해요. 그러면은 내려오면 알아요. 똑같이 2층, 5층에 시작했는데, 야, 우리는 10층에 있다, 우리는 8층에 있다, 저쪽은 뭐 12층에 있다, 이러면은, 알잖아요.
있잖아요. 먹고 이제 오야지가 그거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경쟁을 붙여놔. 벽도 마찬가지고. 벽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큰방 갔다 저큰 방 갔다가 뭐 입구방 갔다가 이렇게, 그렇게 안 합니다. 큰 방만 쭉 내려옵니다. 왜, 그래야 이제 손해도 있잖아요. 왜 큰 방, 입구방, 작은 방은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첫 장을 붙이는 순서부터가 다르니까. 그냥 큰 방 치는 사람, 입구방 치는 사람, 이제 뭐 이렇게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아파트에 큰 방 한 명, 작은 방 한 명, 뭐 입구방, 이렇게는 들어갈 수 있지만, 큰 방 했던 사람이 작은 방 들어가고, 작은 방 끝내고 입구방 내리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면 확 떨어지니까요. 그런 시스템들을 이 사람들이 뭐 몇 년씩 일을 하면서 만들어 똑같다는 얘기. 지금 제가 여기에 에이전시들이나 또 뭐 여기 유튜브에 보면 아주 이제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스템을 안 만들어요. 있는 시스템에 편성을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제일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마담에 대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시면은요, 뭐 문제가 생긴 신랑 신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신부를 퇴출하네 뭐 하네 하면서 그 신부 얼굴들, 신랑 얼굴들을 공개를 안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신부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 신부 얼굴을 왜 공개를 안 하지?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피해를 줄이는 게 맞지 않냐? 여러분들 생각이죠. 그 사장은 그렇게 못해요. 물론 뭐 거기다가는 뭐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 뭐 하죠. 그거 뭐 인권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봐서는 10에 한둘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뭐냐? 마담 눈치 보이죠. 이게 자기 신부가 아니에요. 좀 뭐 이게 뭐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같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신부는 여기서 끝나면 그 마담한테 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 이 마담한테 다른 신부를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뭐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마담한테 소개비를 줬다고 합시다. 줬어요. 근데 이 신부가 중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신부를 돌려보내면서 이 마담이 이제 100만 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신부가 잘못했으니까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 돌려줍니다. 왜냐? 이 마담이 돈을 다 쓰고 없으니까. 그럼 보통 이제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다른 신부, 왜냐면 이제 이 마담이 자기하고 한 번 거래하고 말 마담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 마담이 또 소개한 다른 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개비를 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이 마담한테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신부 얼굴을 까면 이 마담이 다른 회사를 통해서 이 신부를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를 못해요. 또 신랑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공개를 함부로 못하죠. 물론 이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아마 뭐 법적인 문제도 가겠지만 이것도 저변에는 어떤 게 이게 자기 신랑이 아닌 거예요. 한국에서 보내는 회사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에이전시가 이 신랑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에이전시가 봤을 때 이 신랑이 미친놈이고 나쁜 놈이지만 그거는 한국에 있는 사장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시고 저한테 믿는다고 할 것도 없고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사람을 믿지 마시고 시스템을 보시고 그리고 계약서를 쓰실 때 꼼꼼하게 쓰시면 돼요. 못 믿으시면 뭐 쉽게 말해서 어떤 분처럼 뭐 계약금을 적게 주시겠다. 그럼 저도 뭐 계약금을 적게 주 대신 뭐 이렇게 방법들을 서로 얘기하죠.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